You think we can't make babies anymore? Some of them say it's genetic experiments, gamma rays, pollution. Even if they discovere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로우 타일러님의 영화 시간. 영화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네.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고요. 언제 몇 년도 작품인가요? 2006년도쯤 될 거예요, 이 영화가. 한 15년 정도 됐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맞네요. 2006년 작품인데 네. 국내에는 2016년에 개봉을 했네요. 묻혔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2만 명밖에 관객이 안 되네요. 7,600만 달러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돈 하면 700억 정도 되나요? 800억 정도 되나요? 네. 800억을 들였지만 7천만 달러를 수입으로 얻었습니다. 손해봤어요. 손해봤네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엄청나게 유명한 감독이고요. 네. 그 최근에 로마 아, 그 감독이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입니다. 로마가 상 받은 작품 맞나요? 맞아요. 아카데미인가요? 아카데미에서 맞죠? 이 영화도 Children of Men도 후보작으로 촬영상, 편집상, 각색상 후보작으로 올랐던 영화고요. 제가 그러네요. 그 주인공은 클라이브 오웬 그리고 줄리엣 무어, 네. 마이클 케인, 취텔 에지오프 그리고 찰리 허넴 등등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클레이호프 에스티라는 여배우가 이제 키 역을 맡았고요. 네. 내용은 이제 세상이 망한 내용이에요. 외망해요? 애를 못 낳아요. 인류의 아이가 안 생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함과 동시에 가장 어린 18세의 소년이 총에 맞아 죽나? 아, 그래서 칠드런 오브 맨이네요. 네네네. 인류의 아이. 네. 아, 야. 애가 맞아 죽어요. 네. 살해당합니다. 애가. 네. 제일 어리잖아요. 그 다음은 몇 살인데요? 그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18살이 제일 어렸는데 네네. 애가 싸가지가 너무 없어서 아, 너무 오냐오냐? 전 세계가 오냐오냐 하던 아이라서 네네네. 네, 맞아 죽어요. 엄청 우울합니다. 이게 감독은 멕시코 분인데 네. 영화는 영국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암울함을 엄청 잘 다룬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클라이브 오웬이고 이름은 테오예요. 테오. 네, 테오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요. 이 시대의 런던은 영국은 이민자들을 탄압합니다. 그런 이민자들을 탄압하는 세상인데 거기에 이제 반사회 운동을 했던 거죠. 배경이 약간 미래인가요? 2077년입니다. 77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50년 남은 네, 세계고요. 네. 애를 안 낳는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낙이 없어요. 혼자 사는데. 나는 낙이라고는 이제 제스퍼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네. 제스퍼는 누구냐면 마이클 케인이고 네. 그 배트맨의 집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분이 이제 조연으로 나오시고요. 네. 보통은 무게 있는 연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엄청 이제 좀 농담도 잘하고 약간 개그성 캐릭터로 나오십니다. 와이프는 고문을 당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스퍼를 만나서 농담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납치가 됩니다. 테오가. 네. 네. 주인공이 납치가 돼요. 봉고차에 실려서 이제 어딘가로 실려갑니다. 갑자기요? 네. 그런데 이제 복면이었나 이걸 걷어보니까 어떤 남자들하고 자기 전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죠. 이 뭔가. 갑자기 전 와이프가 나를 왜 납치했나? 네.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전 와이프는 아직도 사회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이혼을 했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음.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딜런이라는 아이가. 그것도 약간 그 아까 말씀했던 바이러스 영향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꼬치꼬치 깨치 네네, 알겠어요. 묻지 마세요. 네. 궁금해서. 설정이 재밌잖아요, 뭔가. 네. 네. 재밌어요, 이 영화. 네. 근데 둘이 싸웁니다. 버스 안에서. 그 봉고차 안에서. 네. 이제 아직도 서로 이제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죽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예요. 그런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네, 네. 그렇죠. 남자는 이제 태오는 화를 내죠. 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냐. 근데 사실 안 잊고는 또 못 살잖아요. 그렇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네, 그래서 와이프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눈을 보면 자꾸 딜런이 생각난다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괴한들이 이 봉고차를 덮칩니다. 덮쳐요. 그 안에 있던 키도 같이 다 있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줄리엔이거든요. 줄리엔 무어가 연기한 와이프가 이제 줄리언이라는 와이프 내 이름인데 네. 총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온 거거든요. 이 교환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한 명을 태호가 차문을 열어서 떨궈냅니다. 네. 나가다 떨어져 버리죠. 오토바이를 네네. 타는 뭐 흔한 액션 장면이죠. 괴한이. 네. 그러면서 이게 사회 운동가들의 그 아지트로 와요. 추이텔 에지오프가 이제 루크 역인데 네. 이제 숙소에 여자의 키가 같이 온 거예요. 키가 누구죠? 그 흑인 여자가 있습니다. 네네. 이 여자를 이제 보호해달라고 키라는 여자를 좀 보호해달라. 왜 보호를 해야 되나요? 키라는 여자. 그래서 이 PC당이라거든요. 이 사회 반 사회 단체인데 네. 이민자들을 이제 도와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밤에 키를 머물고 있는데 그 키라는 여자애가 자기를 몰래 불러냅니다. 그 마국간이었나? 네. 어딘가 뒤쪽으로 좀 불러내요. 불러내서 갑자기 옷을 벗습니다. 네. 그 태호가 놀라죠. 뭐 하는 거냐고 갑자기. 키가 되게 어려요. 어린 흑인 여잔데 네. 깜짝 놀랍니다. 뭐예요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키가. 이거 약간 좀 성경의 내용을 좀 갖다 쓴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네. 마법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농담도 합니다. 누구 애냐? 그뭐 성령이 내려주셨다. 모른다. 네. 너무 많이 자서. 사실 나는 처녀다. 뭐 약간 이런 농담을 하긴 합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 기독교 사회니까 이 사회가. 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비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루크가 이제 줄리언이 원래 그 PC당의 그 사회 단체의 우두머리였는데 죽었잖아요. 루크가 이제 투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을 지새려고 하는데 밖에 좀 약간 소리가 나서 태호가 살짝 밖을 봤더니 아까 자신들을 덮쳤던 괴한들이 와 있는 거예요. 네. 루크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루크가 사주를 한 걸까요? 그렇죠. 오. 그 괴한이 찾아왔는데 사촌형을 죽인 놈을 네.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고 우리 사촌형을 빨리 좀 살려달라. 그 아까 태호가 그 문 열어서. 그렇죠. 네네. 빨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따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걸 본 거예요, 태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키에 약간 유모 역할을 하던 미리엄이 있습니다. 네. 이 유모 역할을 해주던 이 여잔데 이 여자분이랑 셋이 도망을 쳐요. 네. 몰래 밤 이제 루크의 눈을 피해서. 태호랑 미리엄이랑 키랑. 네, 미리엄은 그 아까 말했던 유모.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네네. 루크는 왜 키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키를. 줄리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줄리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줄리언은 이 인류 프로젝트라는 퓨처 프로젝트라는 곳에 키를 보내려고 했어요. 인류를 위해서 키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소문으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에 네. 그 띄워놓은 그 부유물에 가면 배가 와서 데려간다 사람을. 그거는 이제 소문으로만 떠들고 있었어요. 네. 소문인지 아닌지 확실한 게 몰라요. 태호는. 네. 근데 어쨌든 줄리언의 목표는 그거였고 루크의 목표는 키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협상력. 그렇죠. 뭔가 자신들의 단체의 힘을 키우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줄리언과 갈리다 보니까 그런 교환들하고 짜고 줄리언을 죽인 거죠. 네. 어쨌든 키가 엄청 필요한 거예요. 이 루크한테도. 도망가서 제스퍼한테 갑니다. 근데 제스퍼가 그 의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트랩을 좀 설치해 놓습니다. 제스퍼가? 네. 집 앞에? 그러니까 네. 누가 침입자가 생기면 네네. 이제 신호가 오게끔 해놨어요. 키랑 이 세 명이서 머물고 있던 집에 그 다시 PC당이 찾아옵니다. 제스퍼가 아이디어를 하나 줘요. 그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서 난민 수용소를 통해서 바닷가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스퍼가 보통 대마초를 팔아오던 사람이 있어요. 그 난민 수용소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경찰? 뭐 경찰이라고 합시다. 네. 그 난민 수용소를 지키는 경찰이랑 이제 친분이 좀 있어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난민 수용소로 몰래 잠입하기로 합니다. 이민자로 위장을 해서.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키가 진통이 와요. 양수가 터집니다. 차 안에서? 네. 네. 그때 하필이면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 버스를 검문하고 있을 때예요. 네네. 미리엄이 쌩 난리를 칩니다. 눈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버스에서 끌려 나가요. 미리엄이. 네. 그리고 키랑 이제 테오랑 그 제스퍼가 안내해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하고 아기를 낳아요. 수용소 아닌 거죠? 수용소 아닙니다. 네네.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던 와중에 그 수용소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그 피시당도 찾아 들어옵니다. 그 키랑 태호랑 애를 안고 도망가는데 피시당이 막 쫓아와요.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난민수용소의 경찰들이 나타나서는 그 피시당이랑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총격전을. 네네. 그 안에 건물을 경찰들이 가득 둘러싼 거예요. 총격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난민들의 반란군하고 네네. 애를 안고 내려옵니다. 이게 좀 명장면이긴 해요.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롱테이크로 찍었고요. 네. 그 전쟁 와중에 그 경찰들과 그 난민들 네. 피시당? 아니요. 난민들. 난민들. 피시당은 이제 도망갔고 네. 그 안에서 이게 막 서로 총격전을 하는 가운데 그 계단을 타고 안고 내려갑니다. 그냥 총격전 한복판을? 그때 애 울음소리가 들려요. 총을 다 씁니다. 네. 그냥 애를 쳐다봐요. 신기한 눈으로. 왜냐면 거의 뭐 20년 만에 애가 그렇죠. 처음 나온 거예요. 애를 처음 보니까. 네. 그리고 그 계단을 내려올 때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아요. 아기의 울음속에서.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태호가 좀 거리를 벗어나면 바로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이제 연출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평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일시적인 거라 이거죠.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 배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까스로 갑니다. 네, 휴먼 프로젝트의 그 배. 아니요, 그 이제 돛담배 같은 작은 배에 타고 이제 나가야 돼요. 네네네. 바다 중간까지 나가야 그 부유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서 나갑니다. 태호가 킨 아이를 안고 있고 그런 태호에게 키가 이제 애의 이름은 딜런으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미 태호도 총을 맞았어요. 출혈이 심한 상태죠.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유물이 떠 있는 그곳에 배를 대놓고 기다리자 그 안개 속에서 안개가 자욱해요. 네. 안개 속에서 이제 멀리서 배가 이렇게 한 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그렇게 끝나요? 네. 오. 영화가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감독이 의도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소리가 있고요. 영화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애가 태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애가 태어나서 벌어지는 일. 그렇죠. 네. 주인공이 우연치 않게 아이의 엄마와 만나게 됐고 그 아이의 엄마를 인류의 그런 미래를 위해 이제 펼쳐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 미래가 아닌 뭐 근미래를 이제 예상하고 만든 그러니까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사실은 되게 뭐라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장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죠. 네네. SF의 타이틀을 걸고 나왔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SF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설정만 SF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냥 설정은 그것만 S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질병을 통해서 아이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실상 우리가 보는 현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민자 수용소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총격전.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좀 약간 과장해서 그렇죠.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고. 네. 21세기 SF 영화 중에 꼭 봐야 될 영화로 선정이 돼 있는 영화고요. 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런 영상미라든가 또는 그 스토리 전개, 각본도 거의 이 사람이 썼다고, 이 감독님이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미래를 가지고 와서 배경 삼아서 묘사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미는 그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 장면, 그 총격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안고 아이가 우니까 갑자기 딱 모든 게 멈춰요. 그리고 그 경외로운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 그냥 뭐랄까요, 그냥 귀엽다 뭐 이 정도 선으로 하지만 그 영화 내에서는 진짜 경이로운, 약간 메시아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그렇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것 같은. 희망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지나가자마자 그 희망을 보고 나서도 다시 총질을 해대죠 서로.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타났다고 현실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직 그 산적해 있는 여러 현실들이 존재하니까. 영화에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그 영화의 백미가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희망은 찾아왔지만 여전히
희망은 먼 미래의 얘기고 눈앞에 있지만 당장의 현실은 현실인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거를 좀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희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것인가를 약간 어디에다 희망을 찾을 것인가, 네. 무엇을 희망으로 삼을 것인가, 그런 주제를 많이들 다루죠. 왜냐하면 디스토피아에서 사실 디스토피아라는 영화에서 희망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없으면 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냥 다 망해서 끝나면 되니까. 뭐 좀비에 다 전멸당하거나. 네, 그러면은 뭐 얘기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질병의 모든 걸 다 뭐 인류가 멸망하거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얘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나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꼭 등장하는 거는 뭐 배드엔딩으로 끝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계속 어쨌든 희망이 계속해서 나오긴 하죠. 그렇죠. 그 희망을 쫓아가는 내용 자체가 그 스토리의 주된 그렇죠. 흐름이기도 하고요. 예. 디스토피아나 아포칼립스 영화의 전형적인 그런 뭐랄까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였고요. 방송 마무리하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이르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2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50명이 늘었어요, 한 달 만에. 말도 안 되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